자, 저는요, 일단 그 모델들을 다 생성을 먼저 해놓고, 그 나머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반복문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 첫 번째 모델은 KNN입니다. 그래서 KNN은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다 기본값으로 일단은 사용하자라고 했죠. 기본값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요. 혹시나 그 생성자 안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라면 랜덤 스테이트는 넣을게요. 그거는 난수를 만드는 거 과정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근데 랜덤 스테이트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K 네이버를 보니까 N 잡스라고 하는 거 있네요. 이거는 CPU 파워죠. 네, CPU 파워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N 잡스이거나 아니면은 랜덤 스테이트가 있는 것들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decision tree. 네,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만들 거고요. 기본 값들을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기본 값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여기 랜덤 스테이트 있네요. 랜덤 스테이트 있고, 그 다음에 n 잡스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하기로 했죠. 로지스틱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보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페널티, 즉 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L2 규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규제 크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랜덤 스테이트 있네요. 여기도. 그럼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만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n잡스가 있군요. n잡스가 있으면 여기도 n잡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조금이라도 속도가 빨라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GD 클래시파이어 이게 있고요. 자, 파라미터 보시면 여기 로스라고 하는 게 있죠. 로스. 로스의 기본값이 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로스라고 하는 부분은요. 로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문자열들 쓸 수 있대요. 힌지이거나 로그 로스이거나 또는 모디파이드 후버라고 하는 거거나 스퀘어드 힌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음. 그러니까 문서를 로스에 쓸 수 있는 문자열들은 쓸 수 있는 문자열들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에서 로그 로스를 써주셔야 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로스 여기를 로그 로스 여기 오타 있으면 안 돼요. 딱 정해져 있는 문자열만 딱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요. 랜덤 스테이트가 있죠. 랜덤 스테이트 넣고, 그 다음에 잡스 있죠. 있으면 얘로 넣을게요. 자, 요거 구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스, 그 다음에 로그, 로스를 주는 이유는 이거를 설정하는 이유, 이거를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분류죠. 분류인데, 그냥 0과 1 분류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뭐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함수, 로스 펑션, 손실함수의 종류를 로그로스로 해주셔야 돼요. 로그로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었지 않나요? 그죠? 양성 1, 그 실제값, 그 다음에 로그, 양성이 될 확률, 더하기,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고, 1 빼기 y,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 이게 로그로스잖아요. 이게 로그로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로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진 분류를 할 때, 그죠? 이진 분류를 할 때
요 확률, 확률을 가지고서 손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로그로스잖아요. 그래서 손실 함수를 로그로스를 써주셔야 SGD 클래시파이어가 확률을 계산하면서 분류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손실 함수를 쓰게 되면 확률 계산 없이 그냥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쓰기로 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요거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그 파라미터 이름들을 보시면 얘는 규제에 관련된 것들. 얘는 규제고요. 어, 여기서는 제가 여기 probability 이게 확률이란 뜻이잖아요. 클래스로 분류할 확률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파라미터 보시면 false 기본값이 확률을 계산 안 하겠다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probability를 true로 주시면 돼요. 이것도 설정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것도 설정하는 이유는 각 클래스가 될 확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랜덤 스테이트 있죠. 랜덤 스테이트. 그 다음에 n 잡스가 안 보이죠? 없어요. n 잡스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를 true로 주는 이유는 이걸 설정하는 이유는 각 클래스가 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들을 계산해줘야 나중에 voting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변수를요, classifiers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가 knn, tree, logistic, sgd, svm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변수 이름들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그대로 어디에 넣었어요? 리스트 안에다가. 리스트 안에다 넣은 이유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 되잖아요. 그게 반복 문제잖아요. for, clf, in, classifier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훈련시킨다, 점수 계산한다, 훈련시킨다, 점수 계산한다.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작업들이잖아요. 똑같은 작업들이니까 그걸 반복해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배열 안에다가 에스티메이터들을 넣어놓고 리스트 안에서 에스티메이터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훈련 점수 계산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훈련은 모든 에스티메이터는 뭘 가지고 있어요? fish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훈련 세트하고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모델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을 시키고 나면 이제 점수를 계산하는 거는 모든 모델들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훈련 셋을 주시면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이죠.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훈련 셋의 정확도,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주시면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계산해 줘요. 그죠? 자, 얘는 저장을 할게요. train score라고 할게요. train score.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는 classifier.score 메서드, 아규먼트로는 테스트 셋 하고요. 테스트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이제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이 각각의 이름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클래스로 만든 거냐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름 옆에는 얘가 훈련 셋이냐, 테스트 셋이냐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훈련 셋 정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정확도 이렇게 해서 뭐 정확도가 아니라면 뭐 스코어 이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코어 이렇게 그냥 붙여서 쓸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괄호에는
이 어떤 알고리즘을 썼느냐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름, 두 번째 중괄호에는 훈련 세대 정확도, 세 번째 중괄호는 테스트 세대 정확도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는 train score, 변수 이름은 train score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 이름이 테스트 스코어죠.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인데,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CLF, 점,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점, 언더스코어 메인. 이렇게 쓰시면 이름을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파이썬 객체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숨겨져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는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네. 얘는 빨리 끝났죠. 디시전 트리, 그 다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SGD, SVC 이렇게 나왔어요. 자, 클래스 이름 그대로 썼죠. 그죠?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세 번째는 로지스틱 미그레이션, 네 번째는 SGD 클래시파이어, 다섯 번째는 SVC.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한 그 생성자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훈련 세트의 점수만 볼게요. 훈련 세트의 점수만 보시면 누가 제일 점수가 좋은 거예요?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과적합이 심하다. 과대적합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를 적절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적절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은요, 훈련셋에서는 100%가 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테스트 셋 점수 보세요. 되게 낮죠? 이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테스트 셋에서 제일 점수가 좋은 거는 누구일까요? KNN,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훈련셋의 점수가 제일 좋은 거는 KNN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점수가 제일 좋습니다. 훈련 세트 볼까요? 훈련 세트 거의 비슷하죠. 그죠? KNN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이 점수가 거의 다 비슷해요. 과대 적합도 거의 없어요. 과대 적합도 거의 없고 거의 비슷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모델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안 했지만 튜닝을 하고서 하면 더 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더 강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약한 학습기가 된다는 얘기죠. 정확도가 80%밖에 안 되는, 정확도가 80%밖에 안 되는 그런 약한 학습기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뭐 정확도가 좋은 녀석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앙상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애들한테 맡겨버린 경우. 자, 그럼 얘네들한테 투표를 하라고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어? 투표를 하라고 시키면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약한 학습자들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보팅 앙상블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표 방식. 자, 보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할게요. 자, 만드시는 방법은요, voting classifier라고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estimators. 그러니까 뭐예요? 투표를 하게끔 시킬 에스티메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여- 여기는 그 파라미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스트나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리스트나 대여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 문서를 잠깐 좀 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만 넘기면 되는 건지 문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클런을 열어둔 게 있어서 voting classifier
에스티메이터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니까 리스트인데, 튜플들의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죠. 튜플들의 리스트고, 튜플은 문자열과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거랑 비슷하죠. 파이프라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파이프라인하고 비슷합니다. 에스티메이터 이름 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팅은 하드하고 소프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가 기본값이에요. 하드가 기본값이고, 하드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단순하게 머저리티 룰을 사용한대요. 다수결을 사용한 vo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다섯 개가 있으니까, 예측 개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동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3대 2. 그러면은 3으로 다수결로 그쪽으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드예요. 하드고. 소프트를 볼게요. 소프트는, 어, 단순하게 얘가 다수결로만 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어, 확률들의 확률들의 썸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측기가 다섯 개가 있었어요. 다섯 개가 있었는데 다수결이 2대 3으로 갈렸어요. 0이라고 예측한 게 두 개가 있었고 1이라고 예측한 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드라고 그 투표 방식을 하면 얘가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단순하게 단순하게 투표를 했으니까 다수결로만 투표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두 명은 확률이 0이 될 확률이 1.0이다, 0.9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세 명은 1이 될 확률이 0.51이다. 0.52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한 명은, 0.5인데?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세 명은, 어, 잘 모르겠는데? 1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명이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있는 두 명은, 0번이 확실해요.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어, 자, 이때 누구를 선택하겠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 확률들을 가지고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두 명밖에 없지만 여기는 가중치를 높게 주고 여기는 가중치를 낮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결이 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숫자는 다수결로는 졌지만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서 0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한 학생 두 명이 0번이 확실해요 이렇게 우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그 공부를 아리까리하게 하는 세 명이 1번인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얘들한테 가중치를 주겠다 안 주겠다 이 판단인 거예요. 어, 하드는 가중치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다 그냥 균일하게 보는 거예요. 어, 확률이 0.9라고 했든 0.5라고 했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투표권을 주는 거고 소프트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아,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주주총회 할 때 의결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주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가중치 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한 명이긴 하지만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한 명이 10개, 100개, 1000개의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가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다 검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프트가 가중치를 주는 게 그 성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앙상블을 만들 때, 여기 에스티메이터스에다가 아까 리스트에 리스트를 준다고 그랬죠. 그죠? 리스트인데 튜플들의 리스트를 준다고 그랬죠. 튜플, 튜플, 우리 5개 있으니까. 어. 에스티메이터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5개를 줄 거예요. 5개를. 뭐 순서대로 주죠. 그대로 KN은. 네, 이거는 이름이니까 문자열로 준 거고요. 이름이니까 문자열로 준 거고,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생성한 거 있죠? 이렇게 생성한 거를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트리. 여기도 트리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만들었던 게 로지스틱. 똑같이 쓰자. 아니죠. 로지스틱. 변수 이름도 로지스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들었던 게 SGD였었죠? SGD.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게 SVM.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보팅 방식. 보팅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팅을 소프트. 소프트. 그리고 아마 여기도 보팅 넣었죠? 보팅 넣었고, jobs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n jobs를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estimator, estimators, estimators. 얘는 그 어,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예측기.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어, 예측기, 예측기들의 리스트. 그리고, 그리고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튜플들의 리스트로 줘야 된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실 때, 리스트를 만드실 때, 그 예측기 이름, name, 그리고 estimator. 이런 튜플들의 리스트로 값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팅 방식이 있는데, 보팅 방식 중에서 얘는 기본값. 얘가 기본값인데, 얘는 다수결. 아주 단순한 다수결. 어, 모든 모델들이 한 표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모델들이 한 표씩 투표를 하는 거. 음. 음. 그래서 단순히 다수결을 할 때에는 그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측값이 A다, B다라고만, 예측값이 0이다, 1이다라고 하는 것만 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보팅을 하드로 할 때에는 그 각 모델에서 예측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객체들 만들 때, SGD 클래시파이어랑 SVC를 만들 때,
로스 함수를 로그 로스를 줬고 프로버빌리티 추루를 줬죠. 그죠? 이 파라미터 설정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보호팅 방식을 하드로만 해버리면 예측만 하면 되고 각각의 클래스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의 근거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하드로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측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얘네들을 세팅했던 이유는 밑에서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때 여기를 소프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였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시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요. SGD 죄송합니다. SGD 하고요. SVM 만드실 때 반드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손실함수와 확률을 계산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그걸 줬던 겁니다. 보팅을 소프트로 주는 경우는 얘는 기본값은 아니에요. 기본값은 아니고 어, 각 각각의 모델 각 모델 각각의 모델에 의의가 각 모델의 예측값이 있겠죠. 예측값의 그 예측 확률을 가중치로 곱한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해서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어, 확률이 큰 녀석들한테는 투표권을 더 많이 주고 확률이 작은 녀석들한테는 투표권을 적게 줘서 그 더 목소리가 큰 녀석들한테 더 많은 그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voting 소프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프트 보팅 방식이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컨트롤 엔터 하고 만들었습니다. 설명은 되게 많았지만 그죠? 설명은 구구절절 많았지만 결국은 요거 설정한 것밖에는 없어요. 에스티메이터스는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을 썼던 거를 기억하시면 그 파이프라인을 하는 거랑 비슷하구나. 예측기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투표를 시키는 거구나. 투표를 단순 다수결로 할 거냐, 단순 다수결이 아닌 걸로 할 거냐. 이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얘를 훈련시키면 돼요. voting classifier를 훈련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train set 하고요. train label을 주시면 됩니다. voting 양산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한 2초 정도 걸렸네요. 이게 5개의 각각 얘네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n 접수를 일러줬기 때문에 병렬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훈련 세트 여기 400개 있었죠. 그 400개를 KNN 훈련시키는 거랑 디시전 트리 훈련시키는 거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훈련시키는 거랑 동시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400개를. 뭐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훈련셋 점수하고요. 테스트 점수를 그냥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스코어라고 할까요? 트레인 스코어. 계산하면 되겠죠. 보팅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트레인 세트 하고요. 트레인 레이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해서 보트 클래시파이어 스코어 테스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훈련 세트에서 94%, 테스트 세트에서 92%라고 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위쪽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했던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점수가 안 좋았던 약한 학습기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어, 여기 있는 녀석들을 보시면 디시전 트리, 과대적 컷만 컸었고 그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되게 안 좋은 위크 러너, 약한 학습기였단 말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81%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약한 학습기였단 말이에요. 훈련 세트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한테 얘네들한테 투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5개 모아놓고 학생 5명 모아놓고 투표해라라고 했더니 훈련세 94% 맞추고 테스트세 92% 맞추는 거예요. 네.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머신러닝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서 뭐 가중치를 소프트로 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큰 학생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긴 한 거죠. 저기 뭐 KNN이나 이런 그 잘 맞췄던 녀석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긴 한 거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고 예측을 하라라고 했더니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앙상블 학습의 기본 생각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이렇게 병렬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모델을 훈련시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하나의 모델로만 예를 들어서 디스넌 트리만 대신에 그러면 같은 훈련 셋으로 5개를 훈련시키는 건 의미가 없겠죠. 샘플들을 랜덤하게 섞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게 배깅이에요, 배깅. 예. 그 배깅을 하시는 방법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임포트를 보시면 제가 임포트를 해둔 게 있어요. 여기 배깅이라고. 그죠? 배깅에다가 디시전 트리를 주고, 몇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한 다음에 훈련해 보시면 또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앙상블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앙상블 학습 방법의 그 개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만 사용하면 훈련 점수가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런 애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서 투표를 시키면 좋은 점수를 준다. 이게 앙상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네, 그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